정말 우리가 노후 설계, 이 재정 설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한국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 이 재정 설계 어떤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재정 설계는 이제 꼭 돈만 있어야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네. 재정 설계도 필요한 이유가 네.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교육도 받고, 네. 뭐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네. 내가 그러면 이제 뭐 저축을 하거나 네. 미래를 위해서 뭐 애들 위해서 뭐 세이빙을 하고 싶다 이래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좀 더 네. 이제 더 알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네네. 그러면 이게 나이가 꼭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만 이거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언제쯤? 더 일찍이요? 훨씬 일찍.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도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네. 이제 이민 오신 엄마 아빠 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네. 이런 재정 플래닝 대해서는 전혀 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이제 일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특히 유태인들, 네.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네네. 바로 저축을 시작을 해줘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크면 자기가 이제 무슨 이제 저축 그런 상품이 네. 있다는 거를 알면서 자라고, 네. 그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더 집중을 해서 네. 내가 이제 세이빙을 어떻게 하면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또 잘 부릴 수 있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네. 시작을 해줄 수 있으면 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확실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은퇴가 많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설계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쵸. 네, 설계를 시작하면 좋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어떻게 네. 시작해야 돼요? 먼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단계적으로 네.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제 이거를 플래닝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끊임없는 재정 변화의 상황에 그렇죠. 맞닥뜨리잖아요. 네.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제 예고 없이 네. 일어날 수 있는 그 재정 변동과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이제 비로소 나의 재정 서랍이 아. 얼마나 잡동사니로 네.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열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나는 뭐 만약에 뭐 보험 상품들은 네. 여기에 와 있고, 나의 뭐 은퇴 상품들은 여기에 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플래닝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가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그냥 무조건 보험을 들어놨으면 됐어. 그냥 그쵸. 거기서 끝.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보험을 들어놨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너무 보험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적어도 나의 에이전트랑 앉아서 그것도 리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하고 계속 들어야지만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우선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계획으로 내일의 상황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따라서 내 재정 서랍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자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법칙이 있어요. 네네. 그 효과적인 재정 계획을 위한 플래닝이 전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래닝 전략. 네네네.
이 요즘에는 또 왜 예전에는요, 드라마를 보면은 부잣집 사모님들이, 네. 이제 좀 상속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때야,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를 자주 보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꼭 이거는 드라마고, 네네.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요거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럼요.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재정 플래닝을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우리 듣고 계신 분이 우리 그레이스전 가이드를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스텝은 뭔가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재정 계획을 하려면 네. 어떤 이제 완벽한 상품을 찾지를 못해요. 네네.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네. 이제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 나의 이제 먼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완벽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플래닝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단계는 보호 계획을 하셔야 되고 보호 계획. 네. 보호 계획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저축 계획,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분석 그거를 이제 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상품을 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보호 네.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 계획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플래닝을 하고 싶은 고객님들하고는 네. 한 번에 이제 만나서 절대로 플래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상품을 네. 이제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보다 먼저 나의 이제 목적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만나야 돼요. 네네. 만나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네. 보호 계획부터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보험들 네. 뭐 차, 집 있고 생명도 있고 네. 건강, 네. 뭐 장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도 있고 네. 또한 유언장이란 세금 보험 네. 이제 이런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네. 다 이해시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나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첫 미팅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씩 리뷰를 하고 나서 플래닝을 더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 네. 내가 매달 이제 이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느껴지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필요성으로 네. 인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거 없으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없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더 네, 낫다. 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네. 다이어그램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서 첫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 막막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재무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찾아왔을 때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네. 필요한 것을 더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도표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네네. 내가 지금 내 서랍이 얼마큼 정리가 됐구나. 그쵸. 이걸 한눈에 한눈에 파악하시기가 볼 수 있죠. 네, 쉽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 보호 계획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축 플래닝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네.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축 플래닝이거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저축 플래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저축 옵션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네.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저축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네. 그냥 내가 뭐 저축을 해서 매달 뭐
뭐 300불, 뭐 500불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뭐 때문에 저축을 하는지 모르면 그렇죠. 그거에 이제 value를 못 느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네.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세금은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세 바구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 3개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네네.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첫 바구니는 네. 내가 1년에서 한 3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네네. 그 바구니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러려면 이제 쉽게 뺄 수 있는 바구니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저축 옵션은 은행 어카운트, 그렇죠? 네. 뭐 다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조금 이제 있는 CD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 네. 아니면 현금으로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한국 분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바구니에 저축하는 돈은 100%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네. 쉽게 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구니로 갈 경우에는 네. 내가 이 바구니 안에 한 4년에서 한 10년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바구니고요. 네. 그 바구니 안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옵션은 나의 뭐 개인 IRA, 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401k, 네. 아니면 403B라고 해요. 네네. 그거는 이제 Public Employee, 네. 뭐 선생님이든 이제 경찰들이든 네네. 저축성 생명보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연금도 있어요. 그렇군요. 요게 두 번째 바구니에 해당이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옵션 안에는 세금을 다 연기가 되지만 네. 이것은 내가 저축을 하면서 아직 돈을 이제 빼지 않는 동안은 세금은 무조건 연기가 돼요. 네. Tax deferral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어떤 옵션은 나의 이제 세금 보고에서도 디덕션도 가능하는 옵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묶어 놓을 수 있는 옵션은 네. 이자가 조금 더 높아서 네. 저축도 좀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바구니 3개 중에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까지 좀 알아봤어요. 첫 번째 바구니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쓸 수 있는 바구니, 두 번째는 4년에서 10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는 바구니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 바구니를 알아봐야 될 텐데, 요거는 저희가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와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생활상담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레이스점 파이낸셜 가이드와 함께 재정 설계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그레이스 파이낸셜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인 아파트 등 노후 대책과 은퇴 연금, 은퇴 설계, 각종 의료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파이낸셜 서비스는요, 펠팍 로데오 플라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25 브로드 애비뉴 수인 넘버 302, 전화번호 201-849-5206입니다. 네, 저희가 그 바구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얘기를 했고, 이제는 세 번째 바구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셋째 바구니에는 적어도 이제 한 11년에서 20년 네. 또한 뭐 30년 동안 저축을 하면서 이제 은퇴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저축한 돈을 찾을 때는 네. 이제 무조건 세금 없는 옵션이 있는 게 좋아요. 네. 세금을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옵션들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IRA를 얘기했는데 네. 아까 전에는 이제 traditional IRA고요. 네. 그거는 이제 텍스를 떼기 전에 contribute 하는 retirement account고 네. 이번 거는 이제 Roth
IRA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를 먼저 내고 나서 이제 컨트리뷰를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은퇴하고 돈을 뺄 경우에는 네. 텍스 전혀 이제 상관을 안 하셔도 돼요. 아, 미리 다 걱정을 내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401k도 똑같이 Roth 옵션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HR에다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원래는 주로 이제 traditional 401k만 offer를 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Roth 옵션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분들은 HR 디파트먼트에 물어봐서 네, 네. Roth 옵션이 있는지 물어봐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세이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 생명보험도 있고요. 네. 또한 Roth 아니고 traditional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Roth conversion이라고 해요. 네네.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아하. 네, 내가 만약에 그냥 traditional 401k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Roth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네. 이 옵션들은 내가 이제 저축하는 돈을 찾아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네. 이제 자라는 동안에는 세금은 전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만약에 컨버션을 할 경우에는 그 텍스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를 네. 먼저 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이렇게 미리미리 텍스를 내면은 나중에 좀 네. 이렇게 걱정이 없으니까 좀 좋을 수도 그쵸, 있겠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좀 인컴을 많이 보고 하시는 분들, 네. 15만, 20만 불 넘게 보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래디셔널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미만으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Roth 옵션이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네. 텍스 브래킷이 네. 저희 히스토리 상에 좀 제일 낮은 편이거든요. 네. 지금 텍스를 내고 이 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아, 네. 여기 또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또 다르네요. 그쵸. 사람마다 네. 다르죠. 아, 야,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그쵸. 나한테 맞출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바구니를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쵸. 그거를 고르는 것보다 이제 새 바구니를 다 가지고 있으면 사실 좋죠. 아. 나의 목적에 위한 이제 뭐, 첫째 바구니도 네. 가지고 있고, 네. 네, 둘째 바구니도 조금씩 넣고, 이제 네. diversify를 하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제일, 네, 효과적이죠. 왜 우리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저축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 그쵸. 갖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바구니를, 나에게 맞는 바구니를 고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세 가지 바구니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아까 현금 흐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네. 네.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현금 흐름을 이제 여기서는 cash flow라고 하잖아요. 네네. cash flow는 이제 무조건 비즈니스 오너들은 cash flow를 무조건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cash flow에서는 이제 나의 자산 네. 마이너스 나의 liability죠. 나의 네. 빚 네. 그거를 이제 다 빼면 나의 net 그게 나오잖아요. 네. net worth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또 현금 흐름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제 프로핏이 생긴다고 해도요. 네. 그거를 그냥 여기저기 막 써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현금 흐름을 못 찾아서 네. 세이빙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현금 흐름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버제팅이에요. 그게 아. 예산 책정? 네. 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버젯 시트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고객님과 함께 앉아서 네. 그거를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혼자 해도 돼요. 뭐 네네. 한국 분들 가계부라고 가계부, 그러잖아요. 그거를 또 열심히 그거를 이제 다 써놓고 그거를 이제 하나도 이제 빠지지 네. 않게 그걸 제대로 이제 하게 되면 고객님이 이제 항상 내시고 계신 고정되어 있는 비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조건 그거는 빠져야 되는 비용.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변되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한 현재 저축하시고 있는 이제 그런 어마운트도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빚이 있으면 뭐 크레딧 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도 있고, 또한 뭐 모르게지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나의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네. 라이프스타일이 네. 한 방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네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보게 되죠.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많이 사 먹는다. 네. 네, 아니면 뭐 놀러 자주 간다. 네. 베이케이션을 자주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버저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이게 대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이라든지 그쵸. 뭐 가정이 쓰기에도 충분히 필요한 그 지표 같은데 그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균형 잡힌 자산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은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거를 또 그쵸. 찾을 수 있고. 그쵸. 네. 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건강에 대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상품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네. 코비드 때문에 좀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제 건강을 더욱더 생각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요. 안 맞은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맞으시죠?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생겼었잖아요. 오바마가 이제 만들었던 네. 거죠. 근데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제 자기의 주의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주마다 이 레귤레이션을 다 바꿨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뉴저지 분들은 이제 Get Covered New Jersey 웹사이트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지만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메일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헷갈렸는데 네. 여기에서는 12월 15일이 마감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네. 뉴저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Get Covered New Jersey 웹사이트 통해서 네. 1월 30일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주마다 다 다르지만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New York State of Health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매년 개인 또한 이제 가족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원래 11월 1일에서 12월 15일이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바이든도 이제 대통령이 됐기 네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익스텐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고 그리고 12월 30일까지 만약에 가입을 마무리하실 경우에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1월 말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2월 달부터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내가 12월 지금 또 holiday 시즌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입을 한다고 해도요. 1월 1일까지 보험 카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월 달에 만약에 카드를 받으신다고 하셔도 그 넘버 가지고는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돈을 안 냈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월 말까지만 돈을 내시면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늦게 낸다고 나의 크레딧도 뭐 망가지고 네.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의료보험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도 뭐 한 4월 달쯤에 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싶다. 그러면 캔슬도 가능해요. 네. 캔슬한다고 뭐 나한테 페널티는 있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렇죠. 거지만 혜택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적어도 9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네. 페널티는 없고요. 네. 네, 3개월 만약에 내가
내가 미스를 했다. 네.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시작을 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 보험에 관한 질문이 좀 올라와서요. 와요? 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셨대요. 네. 여러 가지 정보가 이메일로 많이 옵니다. 그 정보 중에 NYS 529 라는 보험을 보았는데요. 이건 뭐고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났으면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스테이트 제가 아까 얘기한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 네.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네. 거기에서 나의 아기까지 같이 이제 보험을 커버하게끔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네. 스테이트에서 이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인컴이 있다고 하셔도요. 네네. 아이들은 거의 19살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네. 뭐 인컴이 좀 높을 경우에는 조그만 이제 프리미엄은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애들한테는 사실 스테이트 메디케이드 보험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네. 코페이도 없을 거고 네. 커버도 더 훨씬 많이 네.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뉴욕 스테이트 메디케이드는 더 좋거든요. 네, 뉴저지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질문 주신 그 NYS 529 요거는 어떤 보험 상품인 거예요? 그거는 상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건 웹사이트고요. 네. 네, 그 상품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뉴저지랑 다르게 뉴욕에는 이제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셔서 디테일을 무조건 먼저 네. 리뷰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거기 안에도 사실은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브론즈 레벨도 있고 네. 실버, 골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디덕터블도 확인하시고 네. 나의 코페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monthly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네. 그것도 좀 컴페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우리 질문 주신 분께 어느 정도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이제 해볼게요. 70세에 은퇴한 사람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능력은 없고요. 아마도 장래보험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비용과 가입 조건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의료보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래보험. 지금은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신가 봐요. 힘드세요? 예, 수입이 없으셔서. 메디케어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사시고 계시고 네. 세금 보고를 여기서 이제 하셨다고 하면 네. 메디케어이라는 그거는 65세 넘어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네. 혹시 지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만약에 받고 계신다 네. 이러시면 Part A하고 Part B 그거는 네.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의사한테 갈 때는 네. 그거는 이제 80%까지는 커버리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어도 만약에 못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뉴욕 스테이트 웹사이트 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수입이 없으셔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 그럼요. 방법은 있군요. 네네, 네. 있죠. 네. 장래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요즘 이 장래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더 많이 찾으시죠. 네. 네. 장래보험이 꼭 하긴 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자식이 만약에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자식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네. 이제 장래 비용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그것보다 이제 생명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세요. 네. 생명보험을 하게 되면 그 베네핏 어마운트도 좀 더 크고요. 네. 만약에 뭐 10만 불이면 네. 10만 불,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장례 비용도 이제 나갈 수가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자식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생명보험으로도 처리 많이 하는데 장례 보험도 따로 있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질문 주신 분 답변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그레이스전 파이낸셜 가이드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피스가 201-849-5206, 201-849-5206번이고요. 또 201-446-6001, 201-446-6001번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제 보험, 아까 얘기를 하다가 설명을 해 주시다가 네. 잠깐 이제 질문을 받고 왔는데요. 네네. 또 이제 내년부터 많은 그 보험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좀 바뀌고 그렇게 되나요? 네,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제 크게 바뀐 것은 의료 산업이 이제 federal level에서만 명령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는 주에서도 법이 이제 따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뉴저지 주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네. healthcare.gov 웹사이트 이제 통해서 가입을 해오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Get Covered New Jersey라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올해 healthcare.gov 웹사이트에서 혹시 그 전에 네.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네네. 이 새로운 Get Covered New Jersey에서 무조건 편지 아니면 이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거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요. 네. Get Covered New Jersey 이제 Customer Service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무조건 그 액세스 코드를 받으셔야 돼요. 네. 네, 이게 한 10월 달쯤에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없는 줄 알고 나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니까 네. 이메일 안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액세스 코드를 가지고 Get Covered New Jersey 웹사이트 안에서 이제 진입해서 헬스케어 그 전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있는 나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네. 그거를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주할 수가 있어요. 네네. 마이그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시게 되면 작년에 입력한 수입이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그냥 업데이트를 다시 하시고 나서 네. 제출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작년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그대로 리뉴를 하고 싶다. 네. 그대로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네. 무조건 내가 만약에 호라이즌이든 뭐 네. 아메리헬스든 뭐 아스컬이든 거기에서 편지가 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거기서 내년 되면 보험비가 이렇게 올라간다. 아니면 뭐 올해는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보시고 나의 새로운 그 보험 프리미엄 네. 비용을 꼭 보셔야지만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뉴욕주도 많이 바뀌었죠. 뉴욕주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강보험 회사에다가 직접 가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엠블럼이나 뭐 이제 앤썸이나 네.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다 가입을 할 수가 네.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그 아까 얘기한 NY State of Health .ny.gov 거기 안에서 제출하는 선택권을 골라야지만 되고요. 그렇군요. 네, 네. 뉴욕에서는 선택권이 뉴저지보다는 사실 더 많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회사 그 보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따로 뭐 인디비주얼이나 가족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네. 나의 회사에 조금 이제 tax deduction이라 그러거든요. 네. 세금 보고를 할 때 좀 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룹 보험을 가입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조건이 있어요. 그룹 보험은 이제 꼭 11월 1일에서 뭐 1월 말 네. 그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룹 보험은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네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은 적어도 그룹 안에 2명은 있어야지 그룹을 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가입자가 배우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배우자는 될 수 없고. 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페이롤에 넣어가지고 네. 자식이랑 나랑 이제
그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스몰 비즈니스 네. 이제 주인들은 그렇게 많이 하세요. 배우자는 될 수 없지만 자녀는 페이롤에 올릴 수는 있다. 네, 이런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이요. 그 부연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네. 그 NYS 529 College Saving Program 이렇게 돼 있대요. 네.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의료보험이 아닌 것 이거는 같아요. 의료보험은 아니고 네. 아이를 위해서 나중에 뭐 칼리지 세이빙 같은 거를 529 플랜 네. 같은 거거든요. 네. 529 플랜이네요. 그게 529 플랜이에요. 그거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네. 이제 자녀 앞으로 이제 학자금을 만들어 주는 플랜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은 사실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 학자금도 그쵸.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질문 주신 분들도 아마 그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학자금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학자금 플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29 플랜은 사실 제일 좀 파퓰러한 플랜이었어요. 네. 그거는 한 10년 전까지는 거의 다 이제 529 플랜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그 큰 크래시가 있었잖아요. 저희 이카노미의 마켓에. 그 이후로 이제 529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50%는 잃었어요. 거기 안에 있는 그 어마운트를.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많이 이제 겁이 나죠. 거기 안에다 넣는 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529 플랜보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위한 저축 플랜이 있어요. 그거를 저축 생명보험 안에 넣을 수 있는 플랜인데 그것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런티가 있는 상품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뭐 이제 주식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플랜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나의 이제 너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안 하시고 이제 좀 더 개런티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Roth IRA for Kids라는 플랜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른들은 이제 IRA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Roth IRA for Kid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셋업은 되게 쉽지만 아이 앞으로 원래는 이게 아이가 일을 해서 이제 세이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가 뭐 어릴 경우에는 아직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생일이나 뭐 할리데이 때 뭐 용돈을 받거나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가계부식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IRS에서 그거를 뭐 확인을 한다는 것보다 그거는 그냥 in case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거는 누구나 열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상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런 거를 만약에 529 플랜이든 이 Roth IRA for Kids를 여시고 싶으시면 앱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엔 너무 쉬워요. 그래서 Roth IRA for Kids는 뭐 Fidelity 앱도 있고 뭐 Vanguard 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한국 분들이 쓰기 쉬운 게 Vanguard 아니면 Fidelity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냥 어카운트 셋업을 하시면 거기 안에 내가 뭐 넣고 싶은 어마운트 꼭 이거를 매달 얼마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여유 있을 때마다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뭐 이제 성인이 될 경우에는 그때 아이 보러 다시 테이크오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되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529 플랜이든 Roth IRA for Kids든 이거는 이제 마켓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축성 생명보험 개런티 걸로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그거는 업 앤 다운은 없겠죠. 별로.
근데 한 average로 한 5%에서 7%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 생활 상담에서 그레이스 존 파이낸셜 가이드와 함께 재정 플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그레이스 전 파이낸셜 가이드에게 직접 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201-849-5206, 201-446-6001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밀레니얼 네. 세대에게는 이제 각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네. 현재 밀레니얼 세대들이 한 80 million 네. 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지금 큰 연령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제 힘든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뭐 집 렌트 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학 등록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경제의 이 세대들은 많은 이제 불확실성도 이제 고민이 되겠지만, 네. 뛰어난 이제 결단력과 그다음에 이제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 능력이 본인의 이제 재정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본인의 재정 플래닝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육을 받으면서 더 많은 지식과 이제 경험을 가질수록 힘든 시기에서도 그 financial wellness라고 많이 해요. 요즘에 네. 재정적 well-being 네. 그거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생활 상담을 통해서 쉽게 또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 보실 텐데요. 자, 뭐 맛집이나 여행이라든지 아이 학원을 갈 때 기준이 있겠죠. 나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조언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전 파이낸셜 서비스로 연락하셔서요.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